이거를 1000시간을 들려준다고 쳐봐요.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 집중듣기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듣냐?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귀 뚫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집중듣기가 뭐냐? 도대체 흘려듣기가 뭐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귀를 뚫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듣기가 한국어 듣기보다 어려운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듣기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CD로 뭐 듣기 평가 음원 듣는 거 요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 영어는 이건 난리가 난다. 뭐 대표적인 예 뭐 probably 이런 걸 probably 이렇게 하잖아요. probably 이렇게 다 알아듣잖아요. It'd probably be best if you let me do most of the talking, yeah? Probably thought that was some form of blatant hostility. 뭐 우리 흔히 그 can이랑 cannot 할 때 can't 이런 것도 표준은 이 can't인데 원어민들 진짜 빨리 말할 때는 이 박자로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약간 이런 소리를 하든가 이게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발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If we can't make adjustments, then who can? Because we can't use our phones to navigate. 이 맥락으로 그냥만 맥락으로만 할 때도 맥락으로 표정. 맥락.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 맥락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할 때는 원어민들끼리도 원어민들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요. 에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현상이 국어에도 있긴 하다고 봐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잖아요. 실은 이거는 영어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인종마다 실은 발음이 거의 달라요. 특히 이제 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데 흑인들이 대체로 쓰는 영어는 이 백인들이 쓰는 영어랑 실은 달라요. 문법도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이 단어의 뜻도 달라요. bad 같은 거는 bad를 good이라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 체제가 다르고 발음이 완전 다르다. 그 흑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래퍼 같은 분들이 인터뷰할 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뭔 소리야? 하면 나도 모르겠다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귀를 뚫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딱딱 듣기 평가에 나오는 거를 알아듣는 거랑 좀 일상생활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 이제 스탠더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약 10%만 구사할 수 있는 영어를 듣고 나서 이제 듣기 평가라든가 이런 거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귀가 뚫려서 그야말로 영화도 보고 이거 좀 봐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귀가 뚫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기가 원래는 몰랐던 표현이라도 들어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영어 듣기 능력이 생겼다. 그리고 영어 그 기본 구조나 기본 어휘에 대한 기반이 깔려 있다. 그래서 원래는 몰랐던 표현인데 대화를 통해서 듣기만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귀 뚫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 흘려듣기, 집중듣기 요거를 이제 뭐 섞어서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 흘려듣기와 집중듣기의 본질은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엄마표 영어, 지표 영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개념 정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흘려듣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은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대, 특히 밥 먹을 때 뭐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 이럴 때 그냥 틀어놓기 혹은 레고 같은 거 갖고 놀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흘려듣기라고 하시는 걸로 인지를 했어요. 이게 효과를 많이 보려면은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혹은 이 대화의 상황이나 발화의 상황이나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 아이인데 영어에 대한 기반이 거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트럼프랑 젤란스키 이 사람이 했던 정치 토론을 들려준다. 이거를 1000시간을 들려준다고 쳐봐요. 뭐 많이 성장이 있을까? 저는 이 성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일상적 듣기, 집중을 많이 안 하고 듣는 거, 흘려듣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 상황에 있진 않더라도 이 발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제서야 효과가 있다. 우리가 뭐 영상으로 듣고 이런 것도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 있진 않지만, 내가 그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 그 속에 있진 않지만 발화를 하는 인물들이 속한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의미를 갖게 돼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득되는 게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뭐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얘기하는 건 아예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보인데 난이도는 쉬워, 이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제 사고방식으로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쉽다 느끼는 거는 듣는 사람이 맥락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 멀티태스킹을 못한다. 저는 이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전 몰입해 있다. 장난감 나 지금 이거 레고 블럭 만드는데 완전 심취해 있어. 와 하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안 들려. 무아지경이야.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이 장난감이 갖고 놀다가도 약간은 대면대면하게 놀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거면은 좀 쉬운 것. 이미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그 기반이랑 약간 맞물려 있는 것, 접점이 있는 것들은 그런 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중 듣기는 책을 보면서 혹은 글을 보면서 그 글이랑 매칭이 되는 듣기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를 집중 듣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떤 분들은 청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수의 경우에는 듣기 능력이 읽어서 아는 것보다 부정확할 때가 많죠. 뭐 흔히 한국인들이 구별 잘 못하는 B나 V 이런 발음, 요거를 나는 B라고 들었는데 V잖아, 잘못 들었네, 다시 들어볼까? 이렇게 한번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집중 듣기, 청독의 기능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흘려듣기와 이렇게 집중듣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듣기를 공부할 때 흘려듣기, 집중듣기가 진짜 최고의 방법일까요? 제 부모님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시고 일상생활에 대한 영어가 이제 가능하시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일로 와봐, 조용히 해라, 뭐 너 왜 그래, 뭐 어우 시끄러워,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이게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 내에서 이제 전개되는 영어를 배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듣기라는 게 이게 같이 돼야 되거든요. 컨텍스트라고 해서 문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레벨 테스트 보는데 스피킹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듣기 하고, 사실은 이제 리딩 위주로 봅니다. 리딩이 안 되면 딴 건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딩 점수가 좋고 딴 건 좀 부족해도 같은 반에 넣고 수업을 하는데, 영어로 수업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숙제 냈냐, 이거 숙제 뭐 안 했어,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해요. 요게 몇 개월 지나면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수업 내용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수업 내용 설명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실제 상황에서 영어가 구사되면 금방 배우고, 아마 이것이 이 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귀뚫림을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머전 교육처럼 영어로 계속 이제 대화하고 수업 내내 이런 교육이 조금 유용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듣기라는 게 우리 그 엄마표 영역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 어떤 비율로 쓰냐? 흔히 말하는 집중 듣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집중력을 써야 돼요. 근데 이 attention span이라고 해갖고 이 나이가 이게 들면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마다도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학습자의 반응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들어요. 어느 정도로 듣냐? 힘들어. 좀 피곤하다. 이 정도까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어린애들은 10분,
초등학교 한 4학년이다. 한 20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반응을 보면서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다. 10분 이내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매칭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집중도계 청독이라는 게 글자랑 이제 오디오북 같은 거 매칭시키면서 이제 읽고 듣기를 같이 하는 건데 듣기는 한 3페이지 다 물어봤는데 눈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게 나오면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흘려듣기라고 말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게 그 영상 보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상 보기는 이 그림, 시각 정보만 가지고도 맥락이나 상황 같은 거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좋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제 그 사람의 이 행동 이런 것보다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는 이 인물들의 상태가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맞아요. 예. 왜냐면 뭐 표정을 말씀드리면은 사람 표정이 어떤 사람들은 저게 화난 거야, 덤덤한 거야, 뭐 웃는 거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는 이게 통용이 안 돼요. 이 공통화된 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게 입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확연하죠. 예. 보면 맥락이 잘 판단이 되거든요. 동작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약간 과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맥락 파악하기 쉬우니까 들었을 때 맥락하에 드는 게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듣기라고 말하는 거는 살짝 피곤할 때까지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집중력을 다 소진했다 하면은 뭐 틀어놓으면 돼요. 예. 흘려듣기라고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영어 영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글 자막 있는 거를 봐도 되지 않나? 아니면은 뭐 보면 안 되나?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한글 자막은 의미가 없어요.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한글을 읽으면 되니까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영어 자막도 듣기를 위해서라면은 없는 게 나아요. 자막 보는 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청독이라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질 거예요. 네. 엄청 피곤해요. 이거를 듣는 거랑 실시간으로 자막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가끔가다 넷플릭스 보면은 영어 자막 틀어놓고 봐요. 어떻게 보냐면 영어 자막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듣는데 가끔 가다가 뭔 소리야? 여기 이거였어? 이렇게 확인할 때 쓰거든요. 네. 원서를 이용해서 듣기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보내드리는데요.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개 읽다 보면은. 네. 그럼 이제 좋아하는 거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읽어서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하면은 그런 거 음원을 찾아갖고 오디오북이 요새 많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수시로 틀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흘려듣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뭐 약간은 섞어서 가면 좋아요. 효과가 다르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 듣기가 덜 피곤해요. 만약에 듣기를 즐긴다 하면 듣기를 많이 비율을 가져가도 돼요. 특히 이제 뭐 어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 읽는 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듣기 없이 글자에만 집중해서 읽는 거 비율은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듣기로 나오는 속도로만 정보를 습득하면은 그거는 속도가 좀 느려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 되면은 눈으로만 읽어서 이렇게 정보 파악하는 거 그게 들어서 파악하는 것보다 빠른 게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그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읽는 것만 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면 좋다.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책 읽기만 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귀가 뚫리는 것이 무엇이냐, 집중 듣기가 무엇이고 흘려 듣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